책을 읽는 행위. 책을 손에 잡아들고 묵직함을 느끼면서 책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겨가는 순간, 좋은 책이라면 내용에 푹 빠졌다가 오른쪽에 남겨진 페이지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리고 책을 완전히 덮게 되었을 때 느끼는 작은 희열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우리 삶이 좀 긴 책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쓰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가장 먼저 읽고 있는 책. 살다 보면 몇 장은 아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로 페이지를 구기기도 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페이지에는 어떤 얘기가 담길까요?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라라유의 오늘 아침! 다시 시작합니다. 지나온 시간과 경험, 실수와 아쉬움 같은 것도 껴안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깊게 숨 들이마시고 외쳐볼게요. 안녕하셨어요.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현주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자, 꼭 한 달 만에 돌아온 라라유의 아침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세상에 비도 많았고, 그리고 더위도 정말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많이 더웠고, 오늘은 8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그동안 한 달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저는 저대로 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바빴고요. 저희 합정동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은 이제 합정동을 떠나서 향기로의 태 감독님으로, 향기로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으로 변신을 하셨는데 아직 약간 변신 중이세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은 굉장히 아름답고 쾌적하게 잘 꾸며져 있지만 감독님이 계시는 곳과 이렇게 여기저기 지금 아직은 좀 스튜디오가 덜 정돈이 된 모습인데 그래도 라라유 구독자들께 빨리 인사드리고 싶어서 한 달여에 저희로서는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거 또 편집을 하고 또 이제 업로딩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일상이 생기실 텐데, 늦었지만, 네, 향기로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 새로운 보금자리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는 모든 일이 정말 더 술술 잘 풀리실 겁니다. 화이팅! 네. 자, 오늘, 라라유, 방학을 맞고 이제 개학하는 그런 학생의 심정으로 어느 정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라는 책장에다가 무언가 이제 빼곡하게 쓰기 시작하시겠죠? 여러분의 첫 문장은 어떠십니까? 저의 첫 문장은 이러합니다. 다시 시작이다. 예. 다시 시작되는 라라유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똑같이 구독자 수의 변화도 없고 여러분들의 그 애정 같은 어떤 그런 아주 끈끈한 이런 느낌도 그대로 이렇게 아주 편안한 느낌으로 라라유가 한 달을 보냈는데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많이들 앞으로도 참견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 주시길 바라요. 자, 이제 9월이면 저희가 새롭게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도 또 만들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자, 오늘은 여러분께 그리고 이번 주는 약간의 왜 보통 우리 시험 운전 이런 거 있잖아요. 시운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운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저의 책 말을 잘한다는 것. 여름에 또 이렇게 좀 인세가 들어왔습니다. 어찌나 감사한지요. 예, 그런데 다시금 제가 또 읽다 보니까 저희 애청자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꼭지들이 또 눈에 띄어서 이번 한 주는 제 책이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장 한 장씩을 마무리하면서 한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남겼던 약간의 에필로그 같은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총 5편의 글을 월화수목금 5일에 걸쳐서 한 장 한 장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글은 제목이 이러합니다. 그래도 내 목소리가 비호감이라 생각하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1장을 마무리하며 그래도 내 목소리가 비호감이라 생각하는 당신에게. 우리의 목소리 자체는 저마다의 얼굴 생김새처럼 꼼꼼하게 뜯어보며 평가할 만한 건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발성 방식을 유심히 살펴보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알아볼 대상일 뿐이죠.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말하기 자체가 꺼려진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나와 똑같이 생각할 거라는 점은 큰 착각이라는 사실을요. 나에겐 너무 싫은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겐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소리일 뿐이거든요.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자꾸 감추려 하는 태도를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혹시 나에게 불필요한 편견을 갖게 되진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하구나. 에이, 저 사람은 지금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네. 하는 식으로요. 단지 자신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뿐인데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모습을 보고 나에게 편견을 갖게 되는 상황. 생각해보면 그리 유쾌하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그리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소리에 무척 예민한 나름의 직업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목소리, 말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편견을 갖게 됩니다. 말소리의 리듬감을 느끼면서 그의 기분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쓰는 어휘로 지적 수준을 가늠하고 심지어 호흡하는 지점을 느끼며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짐작합니다. 발음을 들으며 구강 구조를 가늠해 최근에 발치를 했는지 혓바늘이 돋았는지 맞히기도 합니다. 이런 저조차도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목소리 자체에서 느껴지는 색깔입니다. 노란빛이 휘황찬란한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짙은 회색빛이 느껴지는 목소리를 들으면 잠시나마 마음이 가라앉는 건 모두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은 인정하되 그들 목소리가 갖는 고유의 색깔에 대해서는 좋고 나쁨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의 목소리는 남성의 목소리치고는 꽤 고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녹음기가 발명되기 이전의 인물이라 우리가 그의 실제 목소리를 알 수는 없지만요. 그가 대통령 후보 시절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스티븐 더글러스와 대중연설로 맞붙었을 당시 어느 저널리스트가 링컨의 목소리를 두고 갑 한 장이 부는 호루라기 소리만큼 고음이었다라고 묘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링컨의 목소리에 대해 쨍쨍하다, 날카롭다, 불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링컨에 비해 더글러스는 목소리며 외모가 여러모로 호감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그윽하게 울리는 위엄이 있으면서도 성량이 크고 톤은 낮은 목소리로 묘사되어 있고 연설 역시 우아하고 세련되고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빠르고 유연했다고 전해집니다. 링컨은 연설을 하다가 중간에 말을 끊고 머뭇거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후보 간 연설과 토론이 계속되면서 링컨의 목소리와 발성 방식은 오히려 강점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향시설이 없던 시절 청중의 수가 점점 불어나는 상황에서는 링컨의 높고 째지는 듯한 목소리가 더글러스의 낮은 목소리보다 청중들에게 더 잘 들렸던 거죠. 더글러스는 선거 막바지에 목소리를 크게 내려다 무리하는 바람에 후두염에 걸려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지경까지 됐다고 하니 타고난 목소리 덕에 우위에 섰다고 생각했던 더글러스는 오히려 목소리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연설 스타일에서도 링컨의 머뭇거리는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느껴진 반면 더글러스의 유려한 연설은 말만 번지르르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당시 기록을 남긴 저널리스트는 링컨의 목소리와 연설 스타일에 대해서 그의 도덕적 우월감과 진심이 청중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으니 링컨의 목소리 톤이 객관적으로 어떠했든 간에 그는 연설을 통해 정의와 평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청중에게 잘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링컨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비호감이라고 여기고 위축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회피하고 입을 다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가 탐독했다는 책 스콧의 웅변술은 자신이 읽을 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직업적 한계에 부딪힐 때 지인들에게 종종 언급했다는 목수나 대장장이가 되어 평범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당시 더글라스의 연설, 이를테면 정부는 백인의 이익을 위해, 백인에 의해 관리되기 위해, 백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연설을 먼 발치에서 들으면서 그저 야유 정도를 보내는 것으로 링컨은 만족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없었을 수도 있겠죠. 혹시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가늘고 힘이 없어서 또는 허스키한 느낌이 강해서 아니면 링컨처럼 날카로운 고음이라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렵다면 우선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하는지에 관심을 갖지 이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지 여부에는 의외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목소리의 단점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낀다면 그들의 청각이 나의 목소리 톤에 익숙해질 때까지 잠시 신경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길어야 초반 몇 분입니다. 그러니 공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걱정 중 목소리에 대한 고민은 접어두어도 좋겠습니다. 대신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누구보다 내가 나의 목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본인의 목소리를 자주 들려주는 겁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거나 드라마 속 마음에 드는 캐릭터의 대사를 따라해보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담아낼 나의 말 소리에 집중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자주 큰 소리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주 보아야 예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들어야 자신의 목소리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죠. 누구의 목소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오늘 나라유 새롭게 시작한 여름방학 끝내고 맞는 첫 번째 시간에 읽어드린 글은 정연주가 쓴 말을 잘한다는 것의 1장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코칭을 할 때 보면 의외로 본인의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전해드렸듯이 각자의 목소리는 각자의 그야말로 외모와 같이 다른 것이지 누구의 목소리가 좋고 물론 본능적으로 좋게 들려지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누구의 목소리는 너무 듣기 싫을 정도로 엉망이다. 이런 목소리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목소리 때문에 말하기가 꺼려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죄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다들 훌륭한 음색을 갖고 계시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써서 좋은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종종 드리곤 하는데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느낌의 목소리로 주변 분들과 부지런히 인사 나누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나누실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와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